자, 이제 총선이 4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천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좀 접어들고 있는데 그 양당은 지금 상대방 공천을 놓고 사천이라고 지적하는 비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 방탄력 이게 공천의 기준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시스템을 빙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천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당의 공천 상황 네 분께서는 어느 부분에 가장 집중해서 보고 계신지 한 분씩 짤막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 일단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이제 공천 파동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비교적 잡음 없이 무난한 공천을 하고 있다. 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민주당은 요란하죠. 요란한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결국에는 그 일관성 있는 기준, 뭐 공정한 기준 이게 흔들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그리고 밖에서 지켜보는 관찰자들이 보기에도 결국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보다는 당내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더 우선 그런 목표가 더 우선한 그런 공천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 일부 이제 뭐 탈당 선언한 의원들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탈의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공천을 이렇게 해서 논란이 커지면 이게 본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천 논란이 큰 당이 선거에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점이 민주당으로서 상당한 위기 요인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은데 뜯어보니까 이게 조용하긴 한데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혁신도 없다. 산무공천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이런 얘기를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했는데요. 현역 불패입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용하지만 지루한 공천을 기조로 잡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문제적 인사들의 공천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이 공천을 받았거나 받고 있어요. 신범철 차관 천안갑에 단수 공천됐고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뭐 영주 영양 이쪽에 지금 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다 서천호 국정원 2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면복권 대기도 전에 벌써 지역구에 가가지고 휘젓고 다녀서 논란이 되고 거기서 큰 이제 당내 분란이 좀 있었고 그리고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병역비리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일종의 도피처로 이 공천을 받고 이를테면 이제 뭐 방탄국회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병대 최상병과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검도 예상이 되고 국정조사도 예상이 되고 이게 진실규명하고 책임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아 왔던 인사들이 공천을 받고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결국에 진실규명에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점들은 조용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국민 눈을 속이는 그런 공천 아니냐. 지난번에 김태우 씨를 무리하게 사면시켜가지고 공천했다가 큰 화를 입었잖아요. 이번에도 이게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문제적 인사들의 공천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단식, 탈당, 재심, 민주당 공천은 분란 그 자체입니다. 자, 국민의힘 현역 불패 공천이 시스템 공천입니까?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 뭐 민주당은 비명 횡사, 친명 횡재, 국민의힘은 현역 횡재, 신인 횡사, 뭐 이런 조어들이 뭐 날아다니더라고요. 정국 교수님. 예, 현역 불패로 나오는 이 정말 민주주의 풀뿌리에 반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말이죠. 역시 그 공천은 권력자의 입김이 정말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번에 국민의힘은 조용하다고 그러지만 절대 강세 지역 부산 경남의 용산이나 또 한동훈의 어떤 그 힘이 작용하는 그런 단수 공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선 의원들 물갈이를 일관되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이제 그 딱 지목을 했단 말이죠. 홍성 예산을 보면 그 홍문표 의원이 뭐 승복을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옛날에 정말 정치 일선에서 그 초창기에 헤맬 때 선거에 뭐 3번인가 떨어진 거를 또 감점을 준 거 이런 그 이상한 그 계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보면은 그 장제원 의원의 그 측근이 이제 단수 공천됐는데, 김대식. 예, 거기 뭐 출마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여성 그 후보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뭐 경쟁력이 막강해요. 네. 구청장 두 번에 뭐 구의원, 시의원까지 다 한 분인데 이런 데를 이제 전략 공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또 이 충북의 이 다선 의원 물갈이는 어떻게 되느냐? 전혀 안 됐죠. 어제 보면 정말 어제 제가 그분들 연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고령화 사대에 절대적인 어떤 나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충북의 그 다선 의원도 보니까 뭐 70대인데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또 승리를 했더라고요. 이런 점 등등으로 해서 그 문제가 많은 게 국민의힘에도 있다. 그리고 그럼 민주당은 어떠냐? 민주당도 기준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절대 강세 지역에 자기들 그 경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순천에 이계호 의원한테 공천 줬어요. 단수 공천. 그 이유는 이낙연 대표 떠나갈 때 자기를 지켰다 이거죠. 뭐 이런 식의 그 권력자 공천 기준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표가 요즘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이 공천에 이제 권력을 지다 보니까 그 동안에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친구들 이제 맛 좀 봐라 하는 식의 그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보여요 눈에 뭐 완전히 그 보이는데 이거 이재명 대표가 좀 그 이미지 관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장현주 부위원장은 네. 어떻게 봐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앞서서 또 많은 말씀 주셨는데 일단 민주당의 공천이 국민의힘보다 상대적으로 좀 시끄러워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끄러운 것이 꼭 나쁜 것이고 뭐 국민의힘의 이 조용한 공천이 꼭 좋은 것이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천을 또 끝까지 보고 또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일단 민주당의 시끄러운 공천에서의 또 한 가지의 단면은 현역들도 예외일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역들도 뭐 물갈이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혁신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현역들에게도 뭐 프리미엄이나 특혜나 이런 거 보장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보이거든요. 사실 민주당의 1차 경선 때 경선 결과에서 현역 의원 5명이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런 게 보여주는 게 민주당은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뭐 물갈이가 필요하다면 물갈이 또는 뭐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 눈높이에 맞춰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뭐 현역 불패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 비교되는 지점이라 생각하고요. 그게 일단 29일에 이번 29일은 목요일일 텐데 그 이른바 이제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표결을 붙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맞물려서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해봅니다. 네, 지금 우리 장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특검 통과될까봐 현역 모두 통과된 거죠. 이런 댓글이 있고요. 현재 정치판에서 신인들은 비례로 입성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권원 부위원장도 그런 걸 절실하게 느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둘 다 시스템 공천은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다만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그 기준, 프로토콜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게 그 다선 의원들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나쁘게 좀 표현을 하자면 명문 갈등에서 이제 지금 당 대표로 있는 이재명 대표 쪽에 뭐 좀 친한 사람들은 좀 살리는 것처럼 좀 보여지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문 갈등 이후에 좀 더 확산되는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었고 특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반사적으로 좀 잡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좀 많이 좀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이기는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인지도 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준을 둘 수밖에 없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현역이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뭐 좀 더 강세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인들 또한 이제 인지도 면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경선을 가더라도 좀 뭐 이게 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결과가 되다 보니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게 뭐 현역 물갈이가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나름대로는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뭐 사람들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뭐 부각이 되는 부분이 좀 더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양당의 결과에
시스템 공천이 어느 게 옳았는지는 한 40일 이후에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댓글 중에 양당의 공이 관련된 댓글이 있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천에서 걸러낼 사람 걸러내다 보니 시끌시끌한데 국힘은 현역들 걸러내지 않으니 아주 순탄하게 가네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문제는 민주당에 걸러지는 사람이 죄다 비명계라는 것. 이걸 어찌 공정 경선이라고 하겠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 차은우. 이재명이라 외쳐야 단수 공천 받는 거 다 봤쥬?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